자, 150페이지 다시 앞쪽으로 되돌아가 봅시다. 아직 할 게 좀 많습니다. 파동에너지 처음 시작하기 전에 해야 될 일이 되게 많아요. 기본기도 알아야 되고 단어들의 뜻 이런 것들도 알아야 되고 속력에 대한 내용도 신경 써야 되고 특히 아까 배운 소리의 속력은 어디서 제일 빨라? 고체일 때 빠르죠. 그럼 빛의 속력은 어디서 제일 빨라? 진공일 때 제일 빠르죠. 이런 소리의 속력에 대한 내용, 빛의 속력에 대한 내용을 모르면 불전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인 내용들을 하나씩 하나씩 정리하는 건데 그 기본기를 여러분들이 좀 잘 익혀주세요. 자, 역시 상식입니다. 파동의 종류. 됐나요? 4단원의 처음 시작은 이 3단원 파동에너지 파트의 처음 시작은 기본기부터 시작해요. 처음 배우는 것들이 되게 많거든요. 그리고 일상생활에서 많이 들어보던 건데 그걸 구별하려면 생각보다 많이 어렵습니다. 자, 한 번만 해볼게요. 첫 번째, 파동의 종류는 첫 번째 어떻게 나누는 거냐? 진동 방향과 진행 방향이 어떠냐로 나눕니다. 이게 파동의 종류를 나누는 첫 번째 기준이에요. 진동 방향과 진행 방향이 어떤 것이냐. 자, 아까 요건 살짝 봤습니다. 요렇게 위아래로 흔들면 요거 위아래로 진동하고 있는 거지, 그지? 됐나요? 나를 옆에서 당기면 어떻게 돼? 진동하고 있는데 당기면 이렇게 가는 거 맞지, 그지? 됐어요? 그래서 진동은 위아래로 하고 있는데 이쪽 방향으로 나를 진행시킨 거 맞지, 그지? 그러니 이건 진동 방향과 진행 방향이 수직인 경우에요. 한 번만 더 해볼게. 파동 에너지는 딱 두 종류밖에 없습니다. 이번에는 진동을 이렇게 시킬 거예요. 자, 이렇게 하고 있는데 나를 당기면 어떻게 돼? 휙 당기면 이렇게 가는 거 맞지, 그지? 됐어요? 그럼 얘는 이렇게 양쪽으로 진동하고 있는데 이렇게 당기니까 진행하는 거 맞죠? 됐니? 그래서 파동 에너지는 위의 형태와 아래 형태 딱 두 종류밖에 없어요. 그걸 여러분들이 구별해 내셔야 됩니다. 1번이요. 진동 방향과 진행 방향이 저기처럼 이렇게 수직이면 진동 방향과 진행 방향이 수직이면 파동은 전부 다 요런 꼬라지로 그려져요. 됐나요? 아까 우리 연습했던 거 맞지? 요런 꼬라지로 그려지는 모든 파를 전부 다 횡파라고 합니다. 진행 방향과 진동 방향이 수직인 파를 우리는 이걸 횡파라 그래요. 그래서 이 횡파를 그리면 높은 곳과 낮은 곳, 마루와 골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이걸 높은 곳과 낮은 곳, 그래서 고저파라고도 해요. 옛날 단어예요. 횡파, 뭐라고? 요런 꼬라지로 생긴 우리가 흔히 보는 파, 이걸 횡파라고 합니다. 근데 그럼 이 밑에 거는 얘는 마루와 골이 없지, 그죠? 얘는 마루와 골이 없어요. 그래서 가는 애가 있고 겹치는 애가 있고 가는 애가 있고 겹치는 애가 있고 가는 애가 있고 겹치는 애가 있어요. 그래서 얘를 위에서 쳐다보면 가는 애는 거의 흰색으로 보이고요. 겹치는 데는 검은색으로 보여요. 흰색으로 보이고 검은색으로 보입니다. 밝아 보이고 어두워 보이고 밝아 보이고 어두워 보이고 이래요. 그래서 이걸 전문적인 용어로 뭐라고 하냐면 여기는 여러 개가 겹쳐 있지. 그래서 밀집되어 있어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고요. 여기는 듬성듬성 되어 있는 거 맞지? 그걸 소해요. 이렇게 얘기해요. 일본식 표현이거든요. 그래서 얘를 소밀파 이렇게 얘기합니다. 두 종류밖에 없다 그랬어요. 두 번째, 진동 방향과 진행 방향이
나란하면 우린 이걸 종파라고 해요. 횡파, 종파. 외웁니다. 횡파, 종파. 이것도 암기 과목 시험 문제니까 암기 과목처럼 외워주세요. 횡파, 종파. 그림을 그려보면 딱 두 종류밖에 없죠. 되니?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횡파의 예는 뭐가 있냐? 횡파의 예는 빛 있습니다. 빛. 전자기파. 그리고 물결도 그렇게 생기죠. 그걸 물결파 그래요. 그리고 지진파의 중에 S파를 횡파라고 합니다. 다시 전자기파, 전파, 자외선, 가시광선, 적외선, X선, 감마선 이런 빛은 다 횡파예요. 그리고 물이 이렇게 출렁대는 거 맞지, 그지? 물결파는 당연히 횡파입니다. 지진파 중에 S파라는 애가 있어. 지진파는 들어본 적 있니? S파 말고 또 뭐 있어? S파는 S 모양 생겼잖아요. 그래서 S파는 횡파의 모양을 갖고 있습니다. 둘 중에 하나만 외우세요. 종파, 얘는 소리라는 애가 있어. 소리. 음파, 아까 얘기했어요. 음파, 초음파. 자, 음파, 초음파 누가 빠르다고? 상식 됐니? 음파, 초음파 누가 빨라? 같아. 매질만 같으면 속력은 같아요. 또 하나 지진파의 P파. 됐니? 그럼 상식도 한번 해볼까? 이건 뭐 지구과학 상식. 지진파는 P파와 S파가 있습니다. L파도 있거든요. 누가 빠르게? 됐니? P파 빨라요. 그래서 P파야. P파 빨라. S파는 느려. 그래서 슬로우예요. 됐니? 그럼 P파와 S파 중에 누가 더 피해가 클까요? 이게 이런 게 상식이라는 겁니다. 이런 게. 잘 보세요. 아, 이런 걸 지구과학도 해주는 이 엄청난 강의 아니겠냐? 그죠? 물리 시간에 막 화학도 해주고 생물학도 해주고 다 해줘. 자, 여기에 빌딩도 짓고 사람도 서 있는 거 맞지, 그지? 지진은 땅속에서 일어나죠, 그죠? 지진이 시작된 곳을 원자를 붙이는 거 맞지? 그럼 여기에서 지진이 시작됩니다. 지진은 총 3개의 파동이 있는데 그 중에 2개가 땅속에서 와요. P파와 S파 중에 누가 빠르다고? P파 빨라요. 그래서 P파가 먼저 도착합니다. 잘 봐. P파는 횡파야, 종파야? 종파야. 그럼 P파는 진행 방향과 진동 방향이 어때야 돼? 나란해야 돼. 됐니? 잘 보세요. 종파는 이렇게 오는 거 맞지, 그지? 진행 방향과 진동 방향이 나란한 거 맞지? 됐어? 걔가 빨리 와요. 됐니? 그래서 지진이 땅속에서 일어나면 땅이 위아래로 흔들리는 거야, 이렇게. 됐어? 이게 P파야. 그러다가 S파가 이 뒤를 따라옵니다. 느리니까요. S파 어떻게 온다고? 진행 방향과 진동 방향이 수직이어서 이렇게 오는 거 맞지? 됐니? 그래서 얘가 이렇게 도착하면 왔어? 땅을 양옆으로 흔드는 거 맞지? 됐어? 그럼 건물이 위아래로 흔들리는 게 위험하겠냐? 양옆으로 흔들리는 게 위험하겠냐? 양옆으로 흔들리는 게 훨씬 위험하겠죠? 그래서
S파 때문에 무너지는 거예요. 그게 표면에 도달하면 L파라는 게 전달이 됩니다. 됐니? 그걸 표면파라 그래요. 그럼 파동 에너지가 이쪽으로 이렇게 표면을 따라서 전달하겠지. 그럼 지진이 발생한 진원이 여기가 도착하면 이걸 진앙이라고 하고요. 여기서 거리가 멀어지면 뭐가 줄어든다고? 진폭이 줄어든다고. 흔들리던 정도가 줄어든다고. 됐어? 그러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오는 동안에 흔들림이 점점점 작아지겠지. 그러면 가까운 곳은 굉장히 피해가 클 거고요. 아래쪽은 피해가 작겠지. 그지? 됐냐? 그 피해 정도를 지진의 규모로 얘기하는 거예요. 됐니? 그래서 그걸 진도라고 합니다. 지진 나오면 규모라는 단어와 진도라는 단어를 써요. 나중에 니네들도 이런 걸 배울 때가 있겠죠. 됐나요? 지진파는 두 가지가 있어. 이렇게 움직이는 거 P파, 이렇게 움직이는 거 S파. 횡파와 종파가 모양이 다르다. 그리고 지금 내가 얘기하는 소리는 아 하면 종파죠. 됐어요? 그래서 소리가 어떻게 나가냐면 아 하면 이렇게 나가고 있어. 니네 귀로. 됐니? 소리가 이렇게 전달된다고요. 여기까지 됐어? 아 하면 이렇게. 됐니? 그래서 여기서 소리를 아 하고 지르면 소리가 이렇게 진동이 된다고. 이렇게. 됐니? 그러니까 귀에 귓구멍에 끝에 고막이 이렇게 서 있는 거야. 그래야 와서 북을 치듯이 이렇게 칠 거 아니겠니? 됐니? 만약에 소리가 횡파였다면 이렇게 오겠죠? 그죠? 그럼 고막을 이렇게 만들어 놔야 돼요. 그래야 이렇게 칠 거 아니겠니? 그래서 생명체의 몸도 다 파동 에너지에 의해서 진화하는 겁니다. 이렇게. 할 수 있겠어? 이런 거 되나? 되게 신기하지 않냐? 과학을 이렇게 하나씩 물리를 배우고 있는데 지구상의 생명체는 그 과학 법칙을 모르는데도 스스로 알아서 모양에 맞게 진화했어요. 진짜 신기하지. 그러니까 생명체처럼 신기한 게 없다고. 이런 걸 다 알고 있으니까. 그래서 거미 봤냐? 거미는 거미줄을 치죠. 이렇게 거미줄을 친 다음에 니네 거미가 거미집 짓는 거 봤어?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그럼 꼭 봐. 거미집이 이렇게 있잖아? 그러면 거미집을 나무떼기로 이렇게 거미집을 치워. 그럼 거미가 저쪽으로 도망가잖아? 그럼 한참 이렇게 있으면 거미가 거기다 다시 집을 짓기 시작해요. 거미는 태어나서 알에서 깨어나잖아? 그치? 이 알주머니를 이렇게 만들고 거미가 여기다가 알을 막 낳아요. 그리고 엄마 거미가 요 안에서 여기다가 실을 이렇게 만들어서 절대로 빠져나가지 못하게 하고 자기도 여기 들어있어. 왜 들어있는지 알아? 여기서 거미들이 알에서 깨어나면 애기 거미들이 나오겠죠. 그러면 이 엄마를 다 뜯어먹어요. 그래서 거미가 처음 태어나면 엄마를 다 뜯어먹어요. 그럼 몸 안에서 소화가 되겠지. 그러면 단백질이 아미노산은 다시 분해가 되겠지. 그때 단백질이 몸 안에 쌓인 걸로 그 쌓인 상태로 에너지를 얻어서 올라가 나무 꼭대기까지. 본능이에요. 시키지 않아. 아무도. 나무 꼭대기까지 올라가. 그래서 태어나서 최초로 만드는 거미줄을 꼬리에서 이렇게 만들어냅니다. 이 단백질을 엄마한테서 얻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이 거미줄을 착 하고 펼치면 바람이 휙 불잖아?
그럼 이 거미줄 때문에 얘가 같이 날아가. 그래서 날아가다가 어딘가에 탁 거미가 앉겠지? 그럼 여기서 죽을 때까지 살아요. 다른 곳으로 가지 않아. 그래서 여기에다 거미줄을 이렇게 치잖아? 얘를 치우잖아? 다시 쳐. 다른 데로 절대 안 가니까. 한번 해봐. 되게 재밌습니다. 그 거미줄 이렇게 만들어요. 안에서 바깥으로 거미줄 만들겠니? 밖에서 안으로 만들겠니? 시계 방향으로 돌게, 단시계 방향으로 돌게. 거미 다 정해져 있습니다. 나중에 꼭 한번 보세요. 거미가 거미줄을 이렇게 쳐갑니다. 이렇게 쳐가요. 그걸 되게 빼곡하게 치는 거지. 됐니? 그래서 요 안에서 이렇게 자리 잡고 사는 거잖아. 이 실은 거미가 밟고 지나가는 실이에요. 그래서 끈적이지 않아. 이 동글동글하게 마른 건 끈적이야. 이런 거 안 신기해? 나만 신기해? 너 여기 있잖아? 그러다가 이 거미를 뜯어다가 여기 동그란 데다 이렇게 놔두면 걔도 달라붙어요. 그래서 뒤지는 거야. 그래서 거미는 여기만 밟고 이렇게 돌아다닙니다. 됐어요? 끈적이지 않으니까. 하나만 더. 여기 벌레지가 딱 달라붙으면 어떻게 돼? 날개짓을 하겠지, 그지? 발버둥을 치겠지. 그 진동이 얘한테 와요. 그럼 얘는 8개의 다리를 펼치고 이렇게 있다가 이쪽에서 진동이 오면 그쪽으로 돌아서 이렇게 가는 거야. 파동 에너지를 이용하는 거 맞지? 아무도 안 가르쳐 주죠. 태어나서 엄마를 만난 적이 없어요. 만나자마자 뜯어먹었으니까. 그럼 엄마가 야, 너 나무 위로 올라가. 날 뜯어먹어서 나무 위로 올라가면 실을 내. 그러면 이렇게 불잖아? 날아가. 최대한 멀리 날아가. 그런 다음에 안정된 곳에서 살아. 집은 이렇게 짓는 거다. 야, 교육시켜준다고? 아니요. 그냥 거미는 태어나자마자 스스로 모든 걸 알아요. 그리고 살다가 잡아먹고 그러다 짝짓기를 한 다음에 또 알을 낳을 때가 되면 자기도 똑같은 짓을 한단 말이죠. 안 신기해? 아무도 안 가르쳐 주는데 스스로 모든 걸 알고 태어난다는 게 안 신기해? 니네들도 좀 다 알고 태어나주면 안 되니? 인간은 되게 좀 나약한 거 맞지, 그지? 그죠? 그래서 생태계에서 살아가기가 되게 어려운 겁니다. 많이 배우세요. 안 가르쳐 주잖아요, 파동 에너지. 야, 이 종파야, 땡파야. 박쥐라는 애가 있어. 봤니? 박쥐는 이렇게 거꾸로 매달려서 살죠. 그지? 날개를 펼치면 굉장히 기다란 날개가 있고요. 그리고 여기에 이렇게 날아다닙니다. 됐나요? 박쥐 본 적 있어? 이래 밤하늘에 날아다니는 박쥐 본 적 있니? 가로등을 이렇게 쳐다봤는데 이게 나비도 아니고 새도 아닌 것이 있어. 박쥐예요.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나라에도 매우 많습니다. 박쥐. 태어나서 설치료 토요일이니까 엄마가 이렇게 기르겠지. 야, 초음파를 쏴. 그럼 초음파가 맞고 되돌아오잖아? 그러면 그걸로 물질을 판별할 수 있다. 그래서 귀가 졸라 큰 거예요, 이렇게. 콧구녕이 졸라 커요. 여기서 소리를 아 하고 지르면 파동 에너지가 이렇게 나갈 거 아니겠니? 종파로 이렇게 나갈 거 아니야, 소리니까. 그럼 여기에 곤충이라는 게 있으면 다른 애들은 지나가는데 요 녀석만 맞고 되돌아오겠죠. 그걸 판별해요. 됐어? 그래서 얘 머릿속에 지나갔어, 아무것도 없어, 되돌아온 속도는 빨라, 여기에 뭐가 있네, 글로 날아가서 잡아먹는 거야. 이해할 수 있겠어요? 장난 아니지. 얘한테 뭐 가르쳐준 적 있어? 파동에너지 네가 쓰고 있는 건 종파란다 얘. 뭐 이런 거 할 수 있어? 못하지. 됐나요? 그래서 이 박쥐가 날아다니는 곳에다가 가습기를 켜잖아? 그러면 박쥐가 날지 못해요. 가습기를 켜잖아? 박쥐가 먹이를 잡아먹지 못합니다. 방향을 찾지도 어렵고요. 어디에 물체가 뭐가 있는지 알 수가 없잖아. 왜? 우리가 지금 사용하고 있는 가습기가 두 종류인데 그 중에 하나 연기 졸라 많이. 니네 집에 가습기 있어?
틀면 연기 졸라 많이 나오는 게 있어요. 그게 초음파 가습기거든요. 니네 귀에는 소리가 들리지 않지. 근데 소리를 들을 수 있는 애가, 초음파를 들을 수 있는 애가 들으면 뒤지게 시끄러운 거예요. 근데 우리는 초음파를 못 들으니까. 그래서 이 가습기를 틀어놓으면 모기도 안 와. 우리 집 너무 시끄러워. 지금 너무 시끄러워서 모기가 오다가 도망가요. 됐니? 얘 보세요, 얘. 아 해서 물건을 잡아먹어야 되는데 여기서 졸라 큰 소리가 들리니까 지 목소리가 안 되돌아오지. 날지도 못해. 이런 거요.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쓰는 게 파동 에너지라는 건데 우리만 쓰지 않지. 전 지구의 모든 생명체가 쓰고 있죠. 장난 아닌 걸 배우는 거야, 니네들이. 물리학이니까 이런 걸 배운다고 그러죠. 두 가지 기억해 주세요. 횡파, 종파. 횡파, 종파. 어떤 모양인지도 꼭 봅니다. 두 번째. 이게 제일 중요하고요. 나머지는 상식이에요. 그걸 뭐라고 하냐면 매질의 유무라고 합니다. 첫 번째가 뭐냐면 반드시 매질이 있어야 전달이 되는 애가 있어요. 반드시 매질이 있어야 전달될 수 있는 애. 예를 한번 들어보면 물결파인데 물결이 없으면 파동이 생기지 않겠지, 그지? 당연한 거예요. 그래서 물결파를 여기다 쓰는 거고요. 땅덩어리가 없으면 지진파가 전달되지 않습니다. 지진파 여기다 쓰는 거고요. P파, S파 동시에 써요. P파도 S파도 모두 다 매질이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지진이 일어나는 땅덩어리 바로 위에서는 지진이 일어날 수가 없죠. 느껴지지 않는 거예요. 소리, 음파, 초음파. 반드시 매질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얘네들은 진공일 때는 모두 다가 전달되지 않습니다. 두 번째, 매질이 없어도 전달돼요. 있어도 전달되지만 없어도 전달돼요. 진공일 때도 전달되는 애가 있습니다. 빛은 태양에서 지구까지 올 수 있죠. 그죠? 이렇게 매질이 없어도 전달되는 파들을 모두 다 통틀어서 뭐라 그래? 전자기파라고 합니다. 매질이 없어도 전달되는 파, 빛, 전자기파. 신기하죠? 태양에서 빛은 오는데 소리는 오지 않아요. 만약에 소리가 온다면 지구는 시끄러워서 살 수가 없습니다. 왜 그래? 태양은 매일마다, 매 초마다, 순간순간마다 계속 핵폭발이 일어나고 있죠. 그 중에 좀 큰 폭발, 그러면 플레어가 일어납니다. 니네 그거 태양 사진 본 적 있어? 이런 거 본 적 있니? 이런 걸 보라고 니네 핸드폰을 만들어준 거야. 됐어? 무슨 영상 보고 게임하고 이런 유튜버 이런 거 보라고 있는 게 아니라 이런 거 보라고 핸드폰이 있는 겁니다. 태양이에요. 태양의 적외선 자외선 사진 이런 거 다 떠 있거든요. 태양을 보면 지구가 얼마만해? 요만해. 됐어? 지구를 109개 놓으면 태양의 지름과 똑같아져요. 그러니 109분의 1만큼이 지구 맞지? 지구가 요만한데 태양 내에서 폭발이 막 일어납니다. 이렇게. 그럼 이만한 폭발이 하나라도 있으면 지구를 통째로 다 날려버릴 만큼 크기의 폭발이 일어난단 말이죠. 매 초마다 순간순간마다 50억 년 동안 일어났어요. 이 폭발이. 그래서 그 폭발이 옆모습으로 보면 요런 모양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태양을 이렇게 그리잖아요. 그지? 이 모습을 옆에서 보면 폭발이 일어났다 이렇게 줄어드는 건데 그 폭발이 지구만 해. 됐니? 얘네 상상을 해봐라. 가스불을 켰는데 그 가스불이 지구만 해. 상상이 가니? 그 위력과 뜨거움이, 열기와 에너지가 그게 태양 전체적으로 일어나고 있죠. 그 중에 하나가 뻥 하고 이렇게 터지는 거야. 이렇게 사이즈는 되게 작아 보여요. 불꽃이 확 이렇게 일어났다가 태양이 인력이 굉장히 크니까 다시 되돌아갑니다. 그래서 이걸 홍염이라 그래요. 빨간색의 불기둥, 불덩어리. 그럼 여기에 지구는 요만한 거 맞지, 그지? 그리고 여기서 일어나는 이 폭발 현상을 플레어라 그래요. 플레어라고 합니다. 됐니? 이 플레어가 여기서 일어났잖아? 뻥 하고 터지는 여기서 일어났잖아? 그럼 불꽃이 이렇게 와서 뻥 하고 터졌겠지, 그지? 여기서 에너지가 무지하게 많이 나올 거 아니니? 폭발했으니까? 그 에너지가 도달하는 곳에 지구가 이렇게 있잖아? 그럼 지구에 갑자기 뜨거운 열기가 한꺼번에 와서 이 지구가 다 없어져요. 상상해봐. 한 방에 지구가 몽창 다 없어져요. 그래서 이 플레어가 제대로 한 번만 딱 정확하게 맞춰서 터지기만 하면 지구의 모든 문명과 생명체가 모두 다 한 방에 다 없어집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는 수만 년 동안 사는 동안에 한 번도 이 플레어를 경험한 적이 없지. 그럼 플레어가 안 일어나는 거야? 아니요. 매번 일어나는데 지구가 너무 작아. 너무 작아. 그래서 이 플레어가 일어나는데 이 지구를 수만 년 동안 아직 한 번도 못 맞췄어. 됐어? 너 그만큼 작아, 지구가. 만약에 이 녀석이 한 번만 온다면 지구는 끝장나는 거죠. 여기서 터졌는데 여기 지구에서 전파방해가 일어나요. 장난 아니지. 그러니 태양에서 오는 에너지는 이 전자기파는 우주의 신비일 수밖에 없습니다. 태양을 누가 만들었어? 우주에서 자체적으로 생겼어. 근데 그 새끼가 계속 전자기파의 형태로 파동에너지를 쏴주고 있죠. 지금 지구에 있는 생명체인 우리가 그 파동에너지를 이용하면서 수만 년 동안 진화해 온 거예요. 그 태양이 보내주는 파동에너지에 맞춰서. 이런 게 안 신기하다고? 야, 나만 신기해. 이런 게. 나만 신기해. 이 태양 에너지가 쏴주는 이 전자기파, 빛을 보기 위해서 생명체가 만들어낸 게 눈이죠. 그죠? 그럼 심해에 사는 생명체는 눈이 빛이 잘 안 올 거 아니야? 이해됐어? 물에 차단되니까. 왜? 빛은 물에서 속력이 느리죠. 그래서 물속에 있으면 빛이 오다가 느려져요. 그러니까 깊이 들어가지 못하고 더 이상 들어가지 못하는 거야. 그래서 물속 깊이 들어가면 깜깜하죠. 왜? 빛이 거기까지 못하니까. 그럼 물속 깊은 심해에 사는 생명체는 완전 까만 데 살겠죠. 눈이 필요하지 않아. 그래서 눈이 점점점 퇴화되는 물고기들도 있고, 나는 더 잘 보고 싶은데? 야, 빛이 적으면 더 잘 보면 되잖아. 그래서 눈을 이따만하게 만드는 생명체가 있어요. 눈 하나의 지름이 30cm예요. 상상이 가? 야, 니네 봐. 눈이 30cm면 몸뚱아리 얼마야 돼? 니네 눈은 요만하잖아요. 그런데 몸뚱아리 이만하지. 눈이 만약에 니네 눈이 30cm라면 대가리보다도 클 거 아니겠니? 눈 하나가? 눈 하나가 이만하다면 몸을 얼마나 크게 만들어야 돼? 그래서 그 녀석의 몸이 8m, 10m, 12m 졸라 커지는 거예요. 그럴 수밖에 없지. 걔가 누구야? 지구상에서 가장 큰 눈을 가진 애. 눈 하나가 30cm이네. 두 개 달면 60cm이네. 그래서 얘를 이렇게 못 만들고 양쪽으로 벌려놔야 되는 애.
그 녀석을 뭐라 그래? 대왕 오징어라 그래요. 상상이 가니 이런 게 얼마나 보고 싶으냐 이 시대가 얼마나 보고 싶으냐. 눈을 점점 크게 만들었는데 이게 모자라니까 몸뚱아리 점점 크게 만들어서 이따만을 보죠. 장난 없지 무슨. 이런 건 진짜 신기하거든요. 이 파동 에너지는 정말 신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괜히 하나만 더 해드릴까요? 상식 세 번째. 네, 상식 좀 재밌지 않냐 상식? 물리보다 훨씬 재밌지 않나요 이게? 과학 다큐멘터리를 막 설명드리잖아요. 얘 이런 게 재밌다. 난 이런 게 더 재밌어요 물리보다. 아휴, 야 전자기파. 아휴, 난 이런 게 더 재밌어. 잘 들어. 그러니까 잘 봐. 마지막입니다. 얘는 파면의 모양에 따라 나뉘어요. 그걸 뭐라고 하냐면 1번 구면파라고 합니다. 파면이 구면이에요. 예를 들면 파원이 있으면 X축, Y축, Z축으로 이렇게 퍼져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구면파라 그래요. 예를 들어 볼까요? 내가 이렇게 둘을 돌아서 이래도 이런 소리 들리지. 그럼 나를 기준으로 파동이 앞으로도 나가고 뒤로도 나가는 거죠. 하늘을 보고 이래도 니네 들리지. 그러면 나를 기준으로 소리가 이렇게 퍼져나간다는 거죠. 그런 걸 구면파라 그래요. 구면파. 됐니? 구면파. 이해할 수 있겠어? 그래서 구면파는 가운데를 기준으로 이렇게 동글동글 퍼져나갑니다. 가장 대표적인 예가 지금 얘기한 소리예요. 음파, 초음파는 구면파예요. 그래서 하나 더, 물속에서도 펴지는 게 구면파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중요하게 다루는 게 소리니까. 그리고 빛도 구면파입니다. 지진파도 구면파예요. 사방팔방으로 펴져나갑니다. 선생님, 물결파는요, 돌멩이를 떨어뜨리면 옆으로만 가잖아요. 우리 눈에만 그렇게 보이는 거예요. 괜히? 이렇게 물결이 이렇게 있어서 던지면 여기는 이렇게 퍼져나가는 것처럼 보이죠, 그죠? 그럼 얘는 구면이 아니잖아요. 아니요, 물속을 보면 물속도 이렇게 생겼다고. 됐어? 물속에서 소리를 내면 이렇게 간다. 괜히? 위에는 없으니까 물이 전달이 안 되는 거죠. 됐어요? 두 번째, 원형파라는 게 있어. 이거 진짜 신기한 녀석입니다. 얘네들도 이건 배웠어요. 요거 자기장이라고 합니다. 자기장, 전기장은 원형파의 개념이에요. 세 번째는 평면파라고 합니다. 원형파는 진짜로 이렇게 생겼죠. 이렇게 퍼져나가죠. 그래서 도선에 전류가 흐르면 자기장은 원형으로 생기는 거 맞지? 그래서 이게 원형파예요. 구면파는 거리 제곱에 반비례하고요. 원형파는 그냥 거리에만 반비례합니다. 그래서 얘가 거리에만 반비례하는 유일한 녀석입니다. 물리에서. 평면파는 말 그대로 이렇게 생긴 거예요. 이렇게 퍼져나가는 걸 평면파라고 합니다. 네, 이렇게 퍼져나가요. 만들 수 있겠니? 자연계에서 만들기가 쉽지 않아요. 이걸 인간이 안 만들었을 리가 없지. 구면파는 나를 기준으로 사방으로 퍼져나가야 되기 때문에 거리 제곱에 반비례해요.
원형판은 나를 기준으로 원형으로 퍼져나가기 때문에 거리에 반비례합니다. 평면판은 면적이 똑같죠. 이것도 이해 하나 들어볼까? 여기서 파동 에너지를 만들었어. 이렇게 퍼져나간다면 도면파 맞지? 그죠? 그럼 잘 보세요. 1m 되는 지점에 네모박스를 만들면 2m 되는 지점은 네모박스가 얘의 4개가 붙어있는 것만큼 나가거든요. 그래서 처음에 만들어진 에너지가 이만큼을 다 채운다면 얘는 요만큼의 에너지 100J의 에너지를 4면이 나눠 먹어야 되지. 그래서 한 면은 25J의 에너지밖에 못 가져요. 어때? 거리 제곱에 반비례하는 거죠. 2m가 됐는데 에너지는 4분의 1배가 됐으니까. 됐니? 그런데 평면판은 이렇게 모양이 똑같아. 멀어져도 똑같아. 그럼 여기 100의 에너지가, 여기 100의 에너지가, 여기 100의 에너지가 어때? 거리가 멀어져도 에너지에 대한 변함이 없죠. 이게 너무나 갖고 싶었던 거야, 인간이. 왜? 빛을, 후레쉬를, 등대를 아무리 성능 좋게 만들어도 달에다가 쏘면 가다가 에너지가 없어져서 되돌아오질 않는 거예요. 달도 안 가는데 화성에다 쏠 수 있어? 안 가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니? 이해됐어? 그럼 별로 소용이 없잖아요. 거리를 재고 싶으면 갔다가 정확한 에너지로 되돌아와야 되지. 그러면 가면 갈수록 에너지가 소실되면 안 되지. 그리고 거리가 멀어져도 그 에너지가 일정하게 유지된다면 내가 원하는 양만큼의 에너지를 먼 거리로 똑같은 양으로 보낼 수 있죠. 야, 인간이 이런 걸 안 갖고 싶어 할 거야. 그래서 일부러 만들었어. 대단하지, 인간은. 파동 에너지를 활용할 수 있는 이런 시스템이 있는데 자연계에 절대로 일어나지 못하는, 그리고 잘 안 일어나는 그런 기계를 만들어서 얘를 창조해냈습니다. 거리가 멀어져도 에너지가 줄어들지 않는 이런 애를 우리는 레이저라고 합니다. 들어는 봤니, 레이저? 니네들도 하나씩 가질 수 있죠. 레이저 포인터요. 띡 누르면 빨간 점 생기는 거 맞지? 거리가 멀어져도 빨간 점이 커지지 않아요. 이게 커지면 꼴은 거야. 싼 거, 다이소 거. 2,000원, 3,000원짜리. 이 포인터가 거리가 멀어져도 똑같이 나가면 그건 진짜 좋은 레이저입니다. 그럼 에너지의 손실이 없다 그랬죠? 쏘면 그대로 에너지로 갔다가 달, 화성 맞고 그대로 되돌아올 수 있지. 그 시간을 재면 거리를 잴 수 있는 거예요. 인간 대단하지. 파동 에너지를 스스로 창조해낼 수 있는 이런 것들을 전부 다 생산해내는 겁니다. 장난 아니지. 그래서 물리학은 전공을 뭘 하느냐에 따라서 굉장히 다양한 것들을 배우게 됩니다. 이 파동 에너지를 이용한 사람들이 전공을 하면 아까도 얘기한 음향 시스템을 만들어낼 수 있죠. 그리고 파동의 간섭으로 홀로그램을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지금은 홀로그램의 개념이죠. 이내 3D 입체 영상 안경 쓰고 봐야 되지. 근데 안경 벗고 보면 영상이 막 뿌옇고 이상하죠. 근데 안경 쓰면 3D로 보이지. 저번에 안경 R 보여줬지. 그걸 만드는 애들이 전부 다 파동 에너지를 이용하는 거예요. 빛이 횡파인데 이 횡파의 성질이 어떠니까 어떻게 하면 입체로 보일 수 있겠네? 이런 걸 연습하는 거죠. 그럼 파동 에너지의 제일 마지막 끝판왕은 뭐야? 여기서 쏴. 여기서 쏘고 사방에서 쏴. 한가운데로 빛을 모아. 그럼 그 녀석을 이렇게 쳐다보고 있으면 가운데에 입체 영상이 있는 거죠. 됐어요? 그래서 극장에 원형으로 의자에 앉아서 어느 자리에 앉느냐에 따라서 영화의 상황이 달라지겠지. 앞에 앉은 애는 앞으로 달려올 텐데 뒤에 앉은 애는 멀어지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죠. 이제 그런 시스템이 완성이 되면 세상이 또 바뀌지 않겠니? 얼마나 실감나고 얼마나 재미나겠니?
제가 살아있는 동안에 그런 세상이 올래나 기대하고 있습니다. 됐나요? 파동 에너지는 여기까지가 기본기고 상식이에요. 이제부터 진짜 시험에 나오는 내용을 정리합시다. 됐나요? 연습 많이 해오시고 단어들 복습 많이 해오세요. 여기까지 고생했습니다.